서울 강남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한지수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손에 들린 서류를 정리하며 심호흡을 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일본에서 온 컨설턴트 다케다는 가장 중앙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작은 미소조차 계산된 것 같았다. 지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의 걸음소리는 카펫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건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자리 끝에 앉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의 노트에는 지난 한 달간 분석한 모든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사의 재무 흐름, 프로젝트 예산의 비율, 누락된 보고서까지. 그는 늘 완벽을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케다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다케다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봤다. 오늘은 간단하게 갑시다. 시간 낭비는 싫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억지로 웃었다. 지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생존. 회의가 시작되었다. 자료를 넘기며 다케다는 연신 숫자를 강조했다. 이건 일본 본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칼날 같았다. 지수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다. 그는 틀린 수치를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케다는 갑자기 시선을 돌려 물었다. 한 과장,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다케다는 피식 웃었다. 이해했다면 결과로 보여주시죠.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남은 건 지수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는 노트를 닫고 눈을 감았다. 책상 위에 그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들릴 것이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 일본 한국 합동투자 전략회의. 메일 제목만으로도 직원들의 어깨가 굳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대한 일이었다. 지수는 팀 리더로서 보고서 초안을 맡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케다에게 있었다. 회의 준비는 전쟁 같았다. 다케다는 한국팀의 보고서를 거의 모두 수정했다. 이런 표현은 일본식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단정했지만 그 안엔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맞서기보다 지켜보는 것이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탁자 위에는 수정된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하나씩 다시 검토했다. 수치 중 몇 개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예산이 과장되어 있었고 효율성 지표도 왜곡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그의 생각은 점점 명확해졌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다. 그가 만든 새로운 버전은 단순하지만 완벽했다. 모든 지표가 사실에 맞게 수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파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메일에 첨부했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다케다가 들어왔다. 한 과장, 아직도 퇴근 안 했습니까? 자료를 다시 검토 중입니다. 검토는 제가 합니다. 당신은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면은 잔잔하지 않았다. 다케다가 나가자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다. 커서가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다. 잠시 후 그는 클릭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받는 사람은 본사 전략팀, 그리고 회장 비서실이었다.
화면에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지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건 진실을 택한 사람의 미소였다. 그날의 회의는 아침부터 이상했다. 공기가 무겁고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숨을 죽였다. 다케다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끊겼다. 그는 손에 들린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건 뭐죠? 짧은 질문이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보고서는 어제 자신이 보낸 수정본이었다. 다케다는 페이지를 넘기며 웃음을 지었다. 한 과장, 이 부분 말입니다. 효율성 지표가 본사 기준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죠?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케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데이터, 당신의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상식입니까? 회의실에서 몇몇이 숨을 삼켰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뜨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다케다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과장이죠. 실제 매출 대비 효율성은 절반 이하입니다. 이런 숫자를 믿고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수치는 지난달 기준입니다. 본사 서버에 최신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다케다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요? 그럼 제 자료가 틀렸다는 겁니까?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반항이 아니라 절제였다. 그러나 그 절제가 다케다에게는 도전으로 들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군요. 다케다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런 태도는 일본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몇몇 일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회의가 끝나자 다케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당신 같은 사람은 승진이 힘들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지수는 홀로 남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노트 위에 있었다.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밤이 깊었지만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지수는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이 번져 마치 눈물처럼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고개를 숙였지만 퇴근 후엔 늘 기록장을 펼쳤다. 진실은 기록해야 한다. 그 말이 지수의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명예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증명할 뿐이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조용했지만 안에는 불이 타올랐다. 그날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동정을 가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속삭임이 들렸다. 다케다한테 찍혔다지? 그래도 실력은 인정받을 거야.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았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의 숟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 다케다와 일본 직원들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상한 편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그는 전략실로 불려갔다. 회의 자료 검토를 부탁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가 제안한 보고서는 폐기되었다. 대신 다케다의 수정본이 채택되었다. 이게 본사 스타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칼보다 깊게 박혔다. 그는 말없이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유리창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처럼 보였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남자, 또 하나는 천천히 일어서는 남자였다.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당신이라면 지금 웃으셨을까?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붉은 표시로 덮인 보고서가 있었다. 그 위에 자신의 노트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새로운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언젠가 방향을 바꾼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그는 그 눈이 변화를 예고하는 듯 느꼈다.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복사기의 낮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지수는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크린 속 그래프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함이 보였다. 예산 비율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정이었다. 다케다는 그날 아침 회의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 수치가 본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지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눈앞의 숫자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탭마다 꼼꼼히 검토하면서 데이터를 비교했다. 문서 속 일부 셀에는 이상한 서식이 있었다. 숨겨진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정도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군. 그는 파일을 새 이름으로 저장했다. Real Report B2U. 그리고 폴더를 암호화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 담당 임원이 한국 지사에 방문했다. 그의 이름은 오노 류지. 침묵이 무기인 남자였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다케다는 평소처럼 미소를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모든 걸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오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회의 준비 중 다케다는 지수에게 말했다. 한 과장,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가 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원본은 제 노트북에 옮겨두세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지수는 조용히 따랐다. 하지만 그는 복사본을 따로 저장했다. 그건 직감이었다.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하리란 예감. 밤이 되자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지수만 남아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폴더를 외장 하드에 옮겼다. 하드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다케다가 들어왔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조금만 더 정리 중입니다. 열심히군요.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 웃음은 감시였다. 다케다가 돌아간 후 지수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모았다. 그의 손끝에는 긴장보다 확신이 있었다. 이건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는 외장 하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고 검은 장치는 마치 폭풍의 씨앗 같았다. 이른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본사에서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다. 재무 검토 회의 일정 변경, 본사 직속 검증 요청. 문장 몇 줄이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다케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누가 보고서를 본사에 보냈죠. 그의 목소리가 얇게 갈라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이메일이 시작이 될 것을. 오전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다. 본사 회장 비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데이터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진본 보고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까? 다케다는 웃으며 말했다. 착오일 겁니다. 검토 중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다른 문서가 뜨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지수가 작성한 버전이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본사 측 인사가 말했다. 이 자료가 진짜라면
한국지사의 재무 구조는 이미 수정이 끝난 셈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다케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다.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고서 파일 속 메타데이터에 작성자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향했다. 한지수. 다케다는 손을 탁자에 올리고 웃었다. 그건 단순히 보조 작성자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본사에서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다케다 부장은 해당 파일을 검토하지 않은 건가요? 물론 검토했습니다. 그럼 왜 진본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방안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오노 류지는 화면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진실을 숨긴 자보다 드러낸 자가 회사를 살린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내리꽂혔다. 회의가 끝나자 사무실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끄고 누군가는 지수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커피잔 옆에 외장 하드가 조용히 반짝였다. 그 작은 불빛은 마치 승리의 신호 같았다. 다케다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지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의 공기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냄새였다. 며칠 뒤 회사 전체가 긴장 속에 움직였다. 본사 임원진이 참석하는 국제투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한지수는 회의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면 위의 그래프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모든 숫자는 정확했고 오류 하나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불안이 흘렀다. 다케다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고 말투는 날카로웠다. 한국팀은 프레젠테이션 부분만 맞습니다. 핵심 설명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이미 익숙했다. 겉으로는 복종, 속으로는 냉정한 계산. 회의 준비가 계속되었다. 일본 직원들은 효율적이었고 한국 직원들은 그 틀 속에서 움직였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누구도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수만이 문서의 구석구석을 다시 살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결정은 결국 공개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점심 무렵 직원 식당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다케다의 눈치를 보며 식사했다. 그는 몇몇 일본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번 회의만 잘 넘기면 본사에서 승진이겠죠.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지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 손엔 젓가락, 다른 손엔 생각. 그의 눈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다케다는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시작했다. 한 과장, 이 부분에서 그래프를 넘기세요. 네.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일본식 회의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명령이자 모욕이었다. 지수는 무표정하게 클릭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다케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좋아요. 이렇게 완벽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다케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오노 류지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끝까지 말이 없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잠시 지수에게 향했다. 그 순간 지수는 짧지만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밤이 되었다. 지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손끝이 멈췄다. 그는 한 문장을 새로 입력했다. 모든 수치는 진실을 향해 돌아간다. 그 문장을 저장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릴 듯한 회색빛 하늘이었다. 회의 날 아침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로비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인사들이 줄지어 있었다. 카메라와 통역기가 설치되고 보안 요원이 동선을 점검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회의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자리였다. 한지수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손에는 클릭 리모컨이 있었다. 오늘 그는 단 한 가지 역할을 맡았다. 다케다의 발표에 맞춰 슬라이드를 넘기는 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오늘 모든 게 드러난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다케다는 일본식 인사로 말을 열었다. 오늘 우리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냉정했다. 화면에는 완벽한 차트와 매끄러운 그래픽이 떠올랐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버튼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러나 그래프 한쪽에 작은 오류가 있었다. 지수만이 그것을 알아봤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수치는 본사 서버의 원본과 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외국 투자자가 손을 들었다. Excuse me, these numbers, they don't match the report we received.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다. 다케다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건 아마 번역 과정의 오차일 겁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투자자는 다시 물었다. 그래프에 표시된 총액이 3개월 전 데이터와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다케다에게 쏠렸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오노 류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본사 서버에는 수정된 버전이 존재합니다.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지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오노를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짧은 제스처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오노는 곧바로 노트북을 연결했다. 프로젝터 화면에 새로운 보고서가 떴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케다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오노가 말했다. 이 버전이 진본입니다. 작성자는 한지수 과장. 회의실은 얼음처럼 식었다. 몇몇이 속삭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보고서를 보완한 것은 제 의무였습니다. 그 말에 오노는 짧게 대답했다. 의무를 다한 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케다는 말 없이 서류를 덮었다. 그의 손끝이 굳어 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박수는 퍼져나갔다. 지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다. 그날 진실이 말 대신 증명되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노 류지가 보여준 새 보고서는 완벽했다. 수치 하나까지 정확했고 모든 계산이 지수의 손끝에서 정리된 흔적이었다. 다케다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본사 회장 비서가 물었다. 다케다 부장, 왜 이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냉정했다. 다케다는 억지로 웃었다.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버전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누구도 믿지 않았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제가 수정한 버전은 본사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퍼졌다. 다케다는 급히 말을 끊었다. 승인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지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데이터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오노 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는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거짓된 보고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케다를 향한 선언이었다. 다케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 과장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저 젊은 과장이 회사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가 조용히 터졌다. 짧지만 강한 소리였다. 다케다는 의자에 앉은 채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회의는 끝났지만 공기 속엔 여운이 남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지만 아무도 다케덱에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공허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병 너머로 눈발이 흩날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드러난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다케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지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책상 위엔 커피 한 잔이 식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밀어두고 컴퓨터를 켰다. 메일 함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의 발신인은 본사 인사팀. 그는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다케다 부장님이 회장실로 불렸대. 속삭임이 이어졌다. 어제 회의 때문이래. 아마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그 말에 지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전 10시, 다케다가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가더니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다케다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다케다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쓰라린 미소였다. 당신은 일본식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대화, 그러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한지수 과장, 프로젝트 구조조정팀 임시 책임자 임명. 사무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날 저녁 다케다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았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인사이동 통보서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본사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승자처럼 말하지 않는군요. 승리와 진실은 다르니까요. 그 말에 다케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고요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일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저 질서가 제자리를 찾은 것뿐. 창문 밖에서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하얀 세상을 오래 바라보았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지수는 텅 빈 사무실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다케다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다케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엔 묘한 냉기가 돌았다. 앉지. 다케다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수는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본사에서 당신을 임시 책임자로 임명했더군. 그 말은 칼처럼 단호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결정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여하지 않아도 결과는 당신 쪽이더군. 다케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압니까?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졌소. 지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진실이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다케다는 웃었다. 진실이라 참 편리한 단어지. 그 단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지.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숨은 건 저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한마디에 다케다는 말을 잃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거리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헌신했는지 모를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케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도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헌신과 거짓은 다릅니다. 다케다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일본 상사의 의미를 모르는군. 저는 인간의 존엄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둘 사이에 길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다케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날 미워합니까? 아니요. 왜요? 미움은 싸움을 낳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다케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수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는 문고리를 잡기 전에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은 그 방향이 부장님을 향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다케다는 혼자 남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손이 멈췄다. 그 잔 속에는 더 이상 향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했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서로 눈치를 봤다. 본사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케다는 출근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엇갈려 있었다. 지수는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은 조용하군요. 비서가 말하자 지수는 짧게 웃었다. 조용할수록 무언가 다가오고 있죠. 오전 9시 40분 전화벨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다케다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네, 다케다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엔 본사와의 화상통화가 연결되었다. 화면 속엔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다케다 부장, 최근의 보고서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약했다. 착오였습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로 부하 직원이라면 한 과장을 말합니까? 그 질문에 그는 얼어붙었다. 잠시 침묵 후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제 책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책임을 인정하셨으니 조치가 필요하겠군요. 오노 류지가 말했다. 본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한지수 과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확성과 윤리를 증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정식 승진 심사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한국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다케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단 3글자만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당신의 과정이 회사를 지켰다. 통화가 종료되자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케다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사 출장을 가야겠군.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포기와 수용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 다가갔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다케다는 웃었다. 당신은 일본어보다 진심을 잘 쓰는군.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은 언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진한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 후 서울 본사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임명통보, 한지수, 한국지사 운영부문 책임자.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멈췄다. 마우스 클릭 소리도 복사기 소리도 사라졌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운영부문 책임자? 그 단어는 낮게, 그러나 무겁게 흘렀다. 한지수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지 손끝이 살짝 떨렸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잔에 담긴 김이 올라오며 조용히 현실을 감쌌다.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비서가 전화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잠시 통화 원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예, 회장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대가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케다 부장은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당신의 첫 임무는 팀 재구성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승리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고독이 찾아왔다.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무겁다는 걸 알았다. 다케다는 그날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일본어로 적힌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지수 씨,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냉정함이 정의가 되진 않는다. 그는 그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감정은 없었다. 다만 긴 시간의 끝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감각만 남았다. 밤이 되자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빈 의자들이 늘어선 공간에 혼자 앉았다. 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책임자라.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새로운 조직 체계를 발표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손이 멈췄다. 회의실 한가운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윤리와 신뢰입니다. 그 원칙을 증명한 이가 있습니다. 화면 속 회장이 서류를 들었다. 한국지사의 새로운 운영 책임자, 한지수 과장.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엔 미소도 놀람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인 임원 몇 명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던 다케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신뢰로 움직이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 침묵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커졌다. 다케다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감정이 교차했다. 수치, 후회, 이해, 그리고 존중.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지수는 모두의 손을 잡았지만 단 한 사람의 손만은 기다렸다. 다케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짧게 말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옳고 그름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직 침묵만이 진실의 무게를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흩어졌다. 의자들이 밀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대 앞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손끝엔 아직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 씨, 다케다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지수의 맞은편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단 몇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거리엔 수많은 날들이 있었다. 다케다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엔 후회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위계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걸 침묵으로 부정했군요. 그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부정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다케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낮아지고 손이 앞으로 모였다. 그는 정중히, 깊이, 오래도록 허리를 굽혔다. 그 장면은 회의장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다.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바라봤다. 다케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압니다. 이건 존중입니다. 지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둘은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한쪽은 용서였고 한쪽은 인정이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큰 소리로 지시하는 자보다 조용히 책임지는 자를 본받아라. 다케다는 문을 향해 걸었다. 지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한 평화가 자리했다. 그 평화는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존엄의 결실이었다. 며칠 뒤 사무실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기와 긴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투엔 부드러움이 섞였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인사도 진심이었다. 한지수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걸음엔 여유가 있었다. 신입사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다 자료를 엉키게 만들었다. 그중 한 명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과정의 일부예요. 그 말에 신입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속삭였다. 저게 진짜 리더지. 복도 끝 회의실 안에서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세보고 체계를 논의하며 말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다케다 부장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한 과장은 꾸짖지 않아도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대화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그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같이 드시죠, 과장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만 이 자리가 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거리를 지켰다. 존경은 친밀함보다 침묵에서 자랐다. 그날 오후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짧은 내용이었다. 한국 지사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본사 지침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를 스쳤다. 그 너머로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조용한 변화가 제일 오래간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회사는 이전과 다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목소리가 아니라 눈빛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퇴근 무렵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비가 그친 저녁, 공기는 묘하게 차분했다. 한지수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서 몇 장을 정리하던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렸다. 지수 씨, 다케다였다. 양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지수의 책상 앞에 섰다.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지수는 의자를 빼며 말했다. 앉으시지요. 아니, 오래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다케다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내 자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프로젝트 초기 자료들이죠. 필요할지도 몰라서 남겨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슬펐다. 지수는 상자를 열었다. 서류 사이엔 오래된 회의록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신뢰는 관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지수는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다.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 본사 선배에게 들은 말이죠. 다케다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커피를 내렸다. 컵 2개를 책상 위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죠. 다케다는 웃었다. 이런 배려는 일본에선 보기 힘듭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웃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비가 멎은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다케다는 컵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지수 씨,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조용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힘은 말보다 조용한 신념에서 온다는 걸.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감사의 인사이자 작별의 인사였다. 다케다는 일어섰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본사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곳에서도 존중받을 겁니다. 그 말 믿겠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한국식으로 오래 진심으로 인사했다. 지수는 그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 장면은 말보다 긴 대화였다. 그가 떠난 뒤에도 공기엔 그 인사의 울림이 남아있었다. 다케다가 떠난 후 사무실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찾았다. 그러나 한지수의 마음속엔 묵직한 여운이 남았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회색 속에선 새로운 빛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케다가 남긴 상자를 꺼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다시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거기엔 실수도, 노력도, 자존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우린 모두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가 회의 일정표를 건넸다. 내일 본사 감사팀이 방문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두세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긴장보다 평온이 있었다. 과거라면 두려웠겠지만 지금의 그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신입사원 한 명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과장님, 보고서 수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괜찮습니다. 늦어도 정확하면 됩니다. 신입의 어깨가 풀어졌다. 그는 웃으며 나갔다. 그 문이 닫히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웠던 말이었다. 퇴근 후 그는 빗속을 걸었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명예는 조용히 존재한다. 그 문장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회사 건물 앞에 서서 그는 뒤를 돌아봤다. 불빛이 층층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야근하는 직원들과 꿈꾸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내 역할은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존엄은 조용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문장을 덮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 비가 멈추고 도로가 빛을 반사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잔잔히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새로운 시작의 리듬 같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수의 책상 위에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매일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늘 같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조용한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그날 오전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다. 회의실엔 젊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섰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었다. 진실과 존중을 잃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고요해졌다. 잠시 후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과장님, 그럼 진실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죠?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당신의 편이 됩니다. 강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를 걷다 한 장면을 보았다. 어린 직원 한 명이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다. 상사는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장면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상사 옆에 섰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사는 멈췄다. 지수는 어린 직원에게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깊었다. 그날 저녁 그 직원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다시 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빗물에 비쳐 반짝였다. 그는 속삭였다. 선배의 침묵이 나를 지켜줬듯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침묵이 되겠다. 그날 밤 지수는 책상 위에 작은 종이를 올려두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존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시간의 결실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퇴근이었다. 한지수는 사무실 불을 모두 끄고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에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새우며들었다. 붉은 빛이 유리벽을 타고 천천히 퍼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속엔 지난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유리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처음 다케다에게 모욕을 당하던 날, 보고서를 고치며 밤을 지새우던 순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던 회의실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한 줄의 선처럼 이어졌다. 그 선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존엄의 길이었다. 문득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는 뒤돌아 책상 위 노트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불을 껐다. 사무실이 어둠에 잠기자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었다.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다. 신발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그 소리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엔 별이 하나 떠 있었다. 그는 그 별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침묵은 남았다. 그 침묵은 길 위에,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마음 속에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 그 침묵이 말한 존엄의 소리를,